눈길 가는 뉴스 핵심을 찌르는 댓글을 찾아서 오늘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다 바꾸겠다라는 기사를 골랐습니다. 백햄, 가스통, 농약통, 사과당 논란, 중국산 콩, 중국산 마늘, 브라질 닭, 수의계약, 건축법, 농지법, 블랙리스트, 부적절한 임원의 술자리 면접, 생고기 상온 보관 등등 온갖 악재가 줄줄이 터진 더본코리아가 다 바꾸겠다면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과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본코리아 입장문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입장문에 백종원 대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그 자체인데 더본코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주나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최고 존엄 백 대표만 보호해요. 백종원 대표가 홍콩 반점에 가서 이거 우리 짬뽕 아니에요 하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입장문을 읽는데 더본코리아 이거 우리 회사 아니에요 막 이런 백 대표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본코리아 안에서 백 대표에게 쓴소리,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백종원 TV 영상에서 본 더본코리아 직원들은 모두가 백종원 대표를 무서워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백종원 빼고 사업 자체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방송으로 사업을 하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방송용 백종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과연 더본코리아 직원들이 사업용 백종원을 바꿀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대동단결 아주 차가워요. 대부분의 댓글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뒷북 입장문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댓글창이 특이한 건 보통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댓글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백 대표에 대한 입장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대동단계라고 있어요. 진보적인 분들은 윤석열스럽다 하면서 백 대표를 비난하고 보수적인 분들은 이재명스럽다 하면서 백 대표를 비난해요. 아무튼 좀 특이한 방식으로 댓글창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작년 7, 8월에 백종원 대표가 잘 나갈 때 제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때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평생 들었던 욕보다 훨씬 많은 욕을 단 하루 만에 백 대표 팬덤으로부터 먹었습니다. 그 팬들은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지금은 백 대표가 그때 저처럼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네. 더본코리아는 네가 제일 문제야. 직원 탓, 조직 탓 그만해라. 사람은 안 바뀝니다. 지금도 회사를 바꾸겠다고 하지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잖아요.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왜 계속 화가 나 있는지 백종원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문제의 근원이 백종원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를 정점으로 한 탑다운 조직이에요. 근데 아무도 백 대표가 무서워 직원을 못한다면 입장문에 나온 그 쇄신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댓글을 몇 개 더 볼게요. 너가 제일 문제잖아. 누가 누굴 바꾼다는 거냐. 자기 잘못은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직원 탓, 또 남 탓. 한마디로 백종원 대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입장문을 보면 대표 직속으로 감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상장사가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조직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냐는 지적도 눈에 띕니다. 또 개선 방법으로 대외 홍보 및 소통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데 후시딘을 바르겠다는 느낌이에요. 더본코리아 사태가 홍보를 잘못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방송과 언론이 마치 더본코리아 홍보 직원처럼 과하게 백 대표를 띄워주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신격화 부작용이죠. 아직 더본코리아 퇴직 직원들이 입을 열지 않았지만 하청 쥐어짜기나 수수료 문제 같은 내부 구조적인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심각해질 텐데 그때 과연 홍보 라인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백종원 대표의 TV 출연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본업에 충실하시고 방송에 좀 그만 나오세요. 사업가가 사업보다 TV 출연을 더 많이 하니 회사 내부가 개판 난 거임. 컨트롤해야 될 사장이 계속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니까 홍콩 반점 가맹 음식맛 들쑥날쑥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거. 회사 상장시켜놓고 회사 돌아가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TV에만 나오니 저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한마디로 TV 나올 시간에 가맹점부터 챙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3개월째 이어지는데 회사는 아직도 무엇을 바꿨다는 결과는 없고 백 대표가 출연할 TV 프로그램 관련 예능 섹션 기사만 계속 나오니까 더본코리아 입장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더본코리아가 음식은 포기하고 차라리 엔터사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게 어떠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 TV 출연에 대해서는 대중의 피로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 미치지 말고 회사나 잘 챙겨라. 이제 TV 그만 나오세요. 그 정도 출연료까지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광고 했음 됐습니다. 방송 좀 그만하고 초심을 찾아서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사업 그만두든지. 더본코리아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백 대표의 얼굴을 내세운 방송 주도 성장 전략.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매출이 뚝 떨어질 텐데 과연 주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장 후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백종원 대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백종원 신화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백종원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미디어가 백종원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백종원 대표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백 대표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는지 보시면 이번 사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백종원 대표가 해명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마치 회사 전체가 약속한 것인 양 보상을 바란다.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출 더 올랐다. 저는 백 대표 말 중에 이 말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SBS 골목식당으로 화제가 됐던 연돈 볼카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한길의 유선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화 담당이셨잖아요. 네, 제가 영화 담당일 때 감독님하고 인연을 맺었죠. 질문하시고 제가 답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 예,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직접 해명을 했는데도 연돈볼카치 예상 매출 허위 과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네. 백종원 대표 방송 보셨죠, 그죠? 그 방송을 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기보다는 백종원 대표를 마치 프랜차이즈 업계의 무슨 명사나 전문가를 초대하듯이 불러서 이야기를 그냥 듣는 방식. 그래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점주들의 입장이 아닌 백종원 대표의 입장이 좀 일방적으로 전달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네. 뭔가 이게 미약하지만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네. 수평적으로 좀 돌려놓는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네. 본사 영업 직원이 예상 매출액 월 3천만 원을 약속했다 이거죠.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영업 사원들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원래 가맹 사업법상 이 정보 공개서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의 예상 매출이 나온다.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업사원들이 그거는 믿지 마라. 실제로는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매출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벌인 거죠. 점주들 입장에서는 백종원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영업사원들의 그런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투자해서 이제 점포를 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런데 연돈볼카치 가맹점들의 그러면 실제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실제로는 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대가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점주들의 실제 설명이에요. 네네. 예상 매출액보다는 현저히 적은 액수잖아요. 거의 절반에 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점주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치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찾아봤더니 2022년에 점포당 매출이 2억 5,900여만 원이 네네네네.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에 보니까 1억 5,600여만 원. 네, 우리가 1억 5,600 연매출 이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월로 따지면 이게 한 1,300만 원? 그거를 또 이제 운영비라던가 원자재비 이런 걸 다 빼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점주들이 질 수 있는 돈은 100에서 150만 원 사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맹점당 점포를 내는데 들었던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1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많이 드신 분들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결코 큰 매장이 아니에요. 배달 위주고 한 10평 이하 다 이런 매장들이거든요. 1억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였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타들어가죠. 왜냐하면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해명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마치 회사 전체가 약속한 것인 양 보상을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영업사원이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마치 짝짓기 해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녹취록 전체를 들었고 봤고요. 그리고 이게 한 분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그것도 원래 안 되지만 발뺌을 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점주들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대표가 계속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와서도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아니 가맹본부가 어떻게 매출을 보장하냐, 뭐 학원에서 서울대 보내준다 그러면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비유를 하시던데요. 매출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야 된다거나 보장해 달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론을 하고 싶어요. 영업사원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3천만 원 이상 매출 나온다. 잘못된 약속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저는 해명이라고 한 게 조금 이상해요. 네. 영업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했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을 한 게 문제고 네. 그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 본사에서 나온 그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이러면 영업사원 교육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뭐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맹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주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촉을 하면서 3천만 원 이상 나오니까 얼른 가맹 계약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근데 본사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 같은 수익 상황을 구두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서면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이걸 구두로 약속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세네요. 있습니다. 되게 세네요. 이런 거 관련 혹시 판례가 나온 게 있나요? 대법원 판례라든지.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허위 가장 정보를 제공해서 점주를 속여서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데 든 돈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예, 그것까지 다 보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대법원 판례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백 대표 해명 방송을 보면은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49개 가맹점 중에 8개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극히 일부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네. 전체 입장은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담으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사실인가요, 이게? 그거는 2023년 정보 공개서를 기준으로 한 자료 같아요. 2023년에 내가 가맹 가입하는 사람한테 그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줄어든 거예요. 고속도로에 있는 점포라던가 이런 특수 가맹점을 제외하면 한 21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까지 합치면 30개 남짓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점포 21개 중에 8곳이면 상당히 비율이 높네요. 예, 그럼요. 30%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백 대표 해명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제기한 8개 매장의 평균 영업 일수가 굉장히 적었다. 네. 사실인가요? 매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적은 데는 이미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비도 안 나오고 알바비도 안 나오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여는 게 더 손해가 누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낮은 점포일수록 영업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주가 나가서 다른 거래소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미 백종원 대표가 말하는 그 영업일수가 현저히 적은 점포들은 상당수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많이 문을 닫은 건데 근데 백종원 대표는 평균 영업일수가 적었다. 한마디로 불성실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최대 매장 수가 83개까지 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30개로 줄었으면 거의 뭐 60%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특정 점주의 성실과 불성실의 문제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백 대표가 자문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본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그 해당 점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어요. 잘 끓이게 해달라고 가맹사업 본부에다 돈 내고 로열티 내고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걸 좀 잘 이끌어달라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네. 그냥 알아서 다 잘하고 뭐 알아서 대박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 네. 백종원 대표가 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직접 점포를 내죠. 사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아닌가 싶거든요.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이걸 균일화시키는 게 프랜차이즈 실력이고 그렇죠. 백 대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백 대표가 문제 제기한 8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출이 더 올랐다. 이게 화제가 되니까 와서 먹어보고 단골이 더 생겼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백 대표 말 중에 이 말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점주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매출이 늘어난 가맹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사가 이렇게 너무 안 돼서 당연히 점포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니 시민들 중에서도 이런 동정의 여론이라던가 관심의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응원도 하시고 팔아주겠다라고 주문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어났는데 그걸 두고 다른 점주들은 신났다는 등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게 정말 저는 과연 프랜차이즈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근데 사실은 뭐 현실은 변한 게 없죠. 2022년 대비 2023년 연동 볼카츠의 평균 매출액,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한
한 40% 정도 폭락했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점포의 사례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평균을 해서 냈을 때 40%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거의 대다수의 점주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꽁꽁 다 봤어요. 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본사 영업사원이 월 3천만 원을 말했다고 치자. 네. 그게 백종원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였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난리치겠어? 유명이니까 이슈하는 거잖아. 이런 댓글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백종원 대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 보는데 이게 다 내가 유명해서 겪는 일이다.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해명 방송을 보면 상당히 본인이 억울해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백종원 대표는 본인의 그 유명세를 통해서 이용해서 가맹 사업을 펼쳤고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점을 모집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로 혜택을 입었을 때는 유명세를 치르는 게 괜찮은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그거는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입니까? 공정위에 이제 브랜드를 만들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등록된 거를 따져봤을 때는 5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로는 25개가 되는 걸로. 25개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많으면 관리가 되나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의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SPC를 예를 들었을 때 SPC 우리 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 불매운동 SPC 사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되나 얼마나 되나 뭐뭐 있나 이런 것들 리스트가 돌았었어요. 그때 보면 아주 저희가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소규모까지 다 합쳐서 30여 개예요. SPC 그룹 자체가? 네네네 30여 개예요. 근데 SPC는 매출이 3조 4천억 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 지금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브랜드 여러 개 거느리고 있잖아요. 25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매출액이 4천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25개라는 게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어떤 한 4천억 원대 매출 규모가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리하기에 25개라는 브랜드는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수가 1.42개라는 통계가 있어요. 20배 가까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도볼까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40% 정도 폭락을 했는데 본사는 이렇게 매출이 확 느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영업을 할까 말까, 오늘 내가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점주들은 그 본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연돈볼카츠 말고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의 작년 매출은 어떤가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것들만 따졌을 때 19개 정도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11개 정도가 매출이 다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19개 중에 11개 브랜드가 매출이 줄었다. 네, 근데 이거는 1년만 따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추세로 더 길게 살펴보면은 백다방이죠. 백다방 정도를 빼고는 점주들 매출이 거의 다 하향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하향 곡선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본사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는 백다방 매출과 가맹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전체 매출이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홍콩 반전도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 두 개 정도가 1년 사이에 4.8% 정도 평균 매출이 홍콩 반전 늘었고 이 두 개가 가장 포션이 큰데 17일 오후에 홍콩 반전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 주장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콩점주 가맹점주협의회가 연돈볼카츠 사태에 왜 자기 의견을 냈을까?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앞에서 이제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시위의 핵심은 그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를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니 우리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정가협이 하는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지금 주장을 해서 우리의 매출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와서 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매출이 이분들 주장이 기사로 보니까 10%에서 많게는 40%나 빠졌다. 정가협 당신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줄었다라고 이제 앞에서 시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더본코리아는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주와 점주의 싸움, 을과 을을 싸움시키는 것이죠. 싸움시키는. 근데 17일 또 정가협에서 더본코리아 본사를 공정위에 추가
네, 추가로 신고했더라고요. 신고했습니다. 그건 어떤 예, 내용인가요? 단체 활동 방해를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점주님들이 이제 2022년부터 이 매출이 너무나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사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거의 1년이, 그러니까 2023년 7월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점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 가맹 점주 단체를 꾸리자. 그래서 이제 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서 본사 성향의 점주 단체를 이제 또 꾸리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점주 단체 분한테 찾아가서 너가 우리 단체 회장 좀 맡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점주 빼가기? 예, 이런 행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정가협 쪽의 주장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빨리 백종원 대표라던가 본부장이나 결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빨리 상생안을 마련을 해서 협의를 서둘러서 점주님들 좀 불만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사가 감면할 수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 말하는 원부자재값 그런 것들 좀 내려준다던가, 아니면 뭐 일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비를 일부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재교육을 한다던가 점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뉴 점검도 하시고, 이런 어떤 본사의 체계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점주님들한테 그걸 제시하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본코리아가 연내 상장 준비 중인 거죠? 네, 지금 상장 준비 중이고 이제 과거부터 해왔는데 뭐 코로나가 겹치고 이러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뭐 규모는 4천억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근데 4천억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업종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밸류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높은 밸류죠. 그러면은 4천억이 이제 이 밸류가 시장에서 납득이 되려면 네. 비교 그룹을 어떤 기업들 제시를 하고 있나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프랜차이즈, 상장된 다른 프랜차이즈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더본코리아는 지금 뭐 풀무원이라던가 풀무원이요? 예, 동원 F&B라던가 이런 식품을 수출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영업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기 피어 그룹으로 그걸 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상장에 성공한 곳이 딱 4곳밖에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내고 네, 4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매출 정도가 비슷한 한 4천억 원대 매출이 되는 게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하고 비교를 해도 이 매출 규모가 교촌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마 4,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촌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기업 가치, 우리가 이제 시총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시총이 지금 한 2,700억 정도 돼요. 교촌 시가총액이 2,700억. 예. 뭐 한 3,500억에서 4천억 밸류로 상장하기 희망한다. 네. 이런 거군요.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제 친구 개미 투자자가 네. 그 주식을 가졌다가 상당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업종 하나가 있습니다. 디디미NF라는 예, 연안식당 예. 프랜차이즈 진행하던. 맞습니다. 네. 거래 정지됐다고 들었는데. 네, 거의 거래 정지됐고요. 그거 말고 이제 미스터 피자도 거래 정지됐고, 맘스 터치라는 브랜드는 자진 상패를 했죠. 남아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교촌 정도가 남아있는 회사인데, 그것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매출 4천억 원대인데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야, 이걸 가지고 식품 수출 기업에 맞춰가지고 밸류를 받겠다. 이건 정말 백종원 대표가 비교하는 풀무원의 지난해 매출이 2조 9,934억 원입니다. 3조 원대 규모예요. 어떻게 그런 회사랑 피어 그룹을 삼을 수 있는지 저는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업종 자체가 네. 이걸 상장사로서 기능하기는 참 제약이 많다. 상장을 만약 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압박을 사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출도 늘려야 되고 영업이익도 늘려야 그렇죠. 되고. 주주들 신경 써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거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납품가. 그러니까 가맹점에다가 납품하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물대라고 부르는 네. 원자재가, 그걸 원부자재가. 높여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높이게 되면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음식값에 전가를 시켜가지고 음식값을 높이면.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또 외면하면 또 본사에 그렇죠.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 네네.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기자로서 저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점주들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상장을 하려면 일단 매출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 브랜드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창업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로열티도 내야 되지만 가맹비도 내야 되는 것이고 교육비도 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본사가 또 받는 돈 중에 하나거든요. 초기 비용 가맹을 많이 시키면 그렇죠. 초기 비용이 이제 크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을 그걸로 확보까지는. 네, 매출을 늘리고 나중에 장사가 실제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너무 나몰라라거나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프랜차이즈 창업 정말 쉽지 않은데 네네.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백종원 대표 해명 방송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가맹 사업은 마른 목골이다. 그러니까 이 마른 모에서 가운데 다수의 가맹점에 맞춰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잘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가맹자의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프랜차이즈든지 매출 상위 그룹이 있으면 매출이 아주 하위인 하위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돈을 내고 가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마른 목골이면 이제 그거를 가운데 가장 퉁퉁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사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로열티를 내고 가맹비를 내고 들어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위 그룹들을 끌어올리는 게 저는 본사가 할 역할이고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더본코리아가 자기네가 업력이 30년이 다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30년이 다 된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프랜차이즈들 다 따져보면 뭐 이삭 토스트라던가 SPC 계열의 뭐 베스킨 라빈스라던가 이런 게 평균 점포의 유지 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 돼요. 그리고 가맹사업법도 원래 한번 프랜차이즈에 진입을 하면 그 점주에게 10년 동안 계약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잖아요. 가맹사업법이. 그 이유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투자한 돈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수익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게 계속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들은 신규 브랜드만 많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업력이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브랜드가 오래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HC나 BBQ 같은 치킨 점포들 막 욕하잖아요. 치킨값 3만 원 막 이래가면서 욕을 하지만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점포가 전국에 2,000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각지에다가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계속해서 신생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업력이 짧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도 문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생 브랜드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확 거기에 대한 가맹들을 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또 상장과 맞물리고 그렇죠. 맞물리는 돌고 도는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트루먼 쇼라는 다큐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정말 그때 우리나라 음식 방송들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제가 네.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몇 년치 해가지고 다 봤는데 그때 제가 꼽은 최악의 음식 방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거기 나옵니다. 사실. 네. 네. 해결? 돈이 보인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정말 이게 곧 망할 것 같은 음식점을 어. 대박집 사장님이 와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노하우하고 레시피도 전수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단장을 해가지고 재오픈을 시켜줘요. 네네. 그럼 이제 손님들이 막 몰아닥치죠. 그러면 또 망할 뻔한 그 사장님은 정말 감격해서 눈물 흘리시죠. 아 이제 안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네. 정말 이 훈훈하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컨셉과 같은 레시피의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아. 사실 이게 빌드업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써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내고 어떤 방송에 내면 뭐 일종의 짜고 치는. 찾아라 마신 TV에 뭐 스타일 맛집에 어디 한번 나가고 뭐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대한 거를 프랜차이즈가 당시에는 네.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여러 가지 큰 마케팅 비용을 딱 기획을 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얼마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유튜브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할 텐데 그렇게 다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브랜드가 나오면 마침 그때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나 내가 어떤 걸 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그 방송을 딱 봤잖아요. 네. 그럼 그 방송이 아른거려요. 그런데요. 저거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잘 될 것 같고 왠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네. 안 되는 식당이 누군가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컨셉을 받아들였을 때 네. 완전히 대박이 날 것 같은 식당으로
변하는 거 봤잖아요, 눈앞에. 네. 나도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방송이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지방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특히 방송에 출연했거나 그런 브랜드를 하는 분들 인터뷰를 네. 했는데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그 프로그램 배너를 달고 있는데 네. 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 배너를 달고 영업하는 어. 식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봤어요. 막 감에 이렇게 써붙여져 있고. 써붙여져 있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걸 믿고 자기 인생에 자기 가족의 노후를 책임진 마지막 돈을 넣었는데 네. 근데 본사도 사라지고 없고 어디서 이 결정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방송에서 본 그 대박집 그 대박집이 프랜차이즈를 하네?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가 제작비를 대고 네. 기획하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일 수가 있다는 거 정말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백종원 대표는 그런 협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백종원 대표는 방송사에서 모셔가거든요. 시청률 보증 수표잖아요. 네, 뭐 13개 방송 하셨다고 그 손석희 질문대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방송이 막 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줄수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그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로 홍보가 필요 없죠, 사실상. 예. 걸어다니는 어떤 광고판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백종원 대표가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남의 망해가는 식당이나 망해가는 시장에 컨설팅을 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지만 돈을 내고 내가 가맹을 한 가맹점주들 먼저 컨설팅을 하시고 돌보시는 게 내 식구 먼저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연돈몰카츠 점주님들을 만난 건 사실은 한 1년이 다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사 너무 안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만나 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저한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기사화가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타진을 하셨는데 기사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점주님들은 그때 당시에 망설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 당시 정말 방송만 해도 몇 개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감히 맞서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분쟁 조정위부터 가겠다. 그래서 분쟁 조정에 가서 다행히 조정이 되면 이거를 잡음 없이 본사랑 잘 합의를 하겠다. 다만 그때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공정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단계에서 다시 기자님을 찾아오겠다. 그만큼 점주들 입장에서는 백종원이라는 방송인 그리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굉장히 같이 맞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백종원 대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는 백종원이라는 이름과 그 이미지를 보고 백종원을 믿고 자기 가족의 노후를 책임진 마지막 돈을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따뜻하게 뭔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방법을 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찾아주는 게 그게 적어도 만약에 품격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품격이라고 하면 마렘보의 아랫부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저는 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연돈 볼카츠면 연돈 볼카츠 그런 점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700만, 800만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도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잠재적인 소상공인이다, 잠재적인 자영업자다. 나가면 너도 치킨집 차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도 그냥 일반 대중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가 오래오래 존경받는 프랜차이즈 경영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가진 그 노하우 이런 부분들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약간 그런 노하우를 몰라가지고 고통을 겪거나 생계 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로 존경받는 멘토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백 대표가 방송만큼 그 마름모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구독자 629만 명을 자랑하는 백종원 TV에 연돈 볼카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모른다, 정말 억울하다,
이 영상 끝까지 봐달라.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건 백종원의 통계로 거짓말하기다.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할 것 같아서 딱 한 편만 더 백종원 씨를 다루겠습니다. 채널 성격과 잘 안 맞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백종원 씨가 정말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면서 주장한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 점포당 매출이 확 줄었다고 했는데 그건 매장 크기가 줄었기 때문이고 평당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둘째, 더본코리아 영업이익률은 6.2%로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우리는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선한 기업이다. 셋째, 존속기간과 영업기간은 다른데 섞어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이건 언론의 선량한 기업 죽이기다. 백종원 대표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가협이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의 평균 연 매출액은 확 줄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백 대표는 점포 규모가 줄어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준 것이지 평당 매출액은 오히려 올랐다.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의 자료를 보면 백 대표 말대로 평균 평당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자, 먼저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평당 매출액이 2016년 등록된 게 806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1182만 원으로 올랐어요. 무려 47%나 올랐습니다. 이건 백 대표가 자랑할 만한 숫자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가맹점 숫자는 2016년 40개에서 2023년 등록된 건 14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 40개 중에 26개가 문을 닫았어요. 사실은 더 많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100개가 새로 생기고 126개가 문 닫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6개 줄어든 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받고 가맹점을 넘겨 계속 영업을 했으면 점포 숫자는 유지됐겠죠. 근데 26개가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해줄 사람을 못 찾고 결국 그냥 장사를 포기한 겁니다. 평당 매출은 47%가 올랐어요. 근데 왜 식당은 65%가 문을 닫았나? 진실은 뭐냐? 살아남은 식당들만으로 통계를 내니까 이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망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역설이랍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엉망이라 가맹점들이 많이 망했는데 정작 평당 매출액을 뽑아보면 올랐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하위권 가맹점들이 빠르게 많이 망하면 망할수록 가맹점 평균 평당 매출의 오름폭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브랜드는 매장이 큰 것부터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매출액 계산하려면 분자가 매출액이고 분모가 매장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매장부터 망하면 분자, 즉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분모, 즉 매장 크기 줄어드는 속도가 더 큽니다. 당연히 평당 매출액 데이터가 확 좋아지죠.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해마다 성적 최하위 학생 3명씩 자퇴를 해요. 몇 년 지나니까 그 반 평균 성적이 전교 1등이에요. 그 반 선생님이 최우수 교사로 상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문 닫은 하위권 데이터는 그 다음 해부터 아예 통계에서 안 보입니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 결과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 평당 매출액이 2016년 대비 47%나 올랐습니다. 이게 백종원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한 평당 매출액 통계의 실체입니다. 자, 백종원 대표가 만든 성성식당이란 브랜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정위에 2021년부터 자료가 등록됐는데 평당 매출액이 562만 원입니다. 근데 2023년 1194만 원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평당 매출액이 무려 112%나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1년 가맹점 수가 13개였는데 2023년에는 2개 남았습니다. 가맹점들의 평균 평당 매출액이 무려 112%나 올랐는데 성성식당 점주들은 왜 2년 만에 85%나 문을 닫았을까요? 그러니까 백 대표가 자신 있게 제시한 평당 평균 매출액 하나만으로는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브랜드가 건강한지 망가진 건지, 점주들은 왜 문을 닫은 건지 그 숫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백종원 대표가 던진 미끼입니다. 미끼. 사실은 점주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2년 만에 85%나 망했기 때문에 평당 매출의 숫자가 112%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점주들이 다 망한 거예요. 중하위권 점주들의 눈물을 통계 숫자에 전부 지워버리니까 데이터가 확 좋아졌어요. 올해가 지나고 2025년에 통계가 등록되면 연동 폴카츠도 평당 매출액이 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점포들은 이미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83개 중에 50개가 문 닫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만약 내년에 평당 평균 매출액이 오르는 데이터가 나오면
연돈 폴카츠 이 브랜드는 괜찮은 겁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평균 평당 매출액은 백종원 대표가 진실을 가리려고 던진 떡밥입니다. 이건 딱 오해하기 좋은 숫자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평균 평당 매출액 데이터에서 통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폐점률, 폐점한 점포들의 오픈부터 폐점 시점까지의 생존 기간, 폐점한 점포들의 사이즈, 남아있는 점포들과 폐점한 점포들의 평균 임대료 비교를 통한 입지 비교,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백종원 TV에서 그런 건 하나도 안 밝히잖아요. 왜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서바이브십 바이어스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생존 편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떨어진 학생들 전부 자퇴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학교 평균이 올랐어요. 교육청에서 이 학교 상조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학교 교장인데 성적 떨어진 학생들 전부 자퇴시켜놓고 학교 성적 평균이 올랐으니까 칭찬해달라고 지금 백종원 TV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평균의 함정입니다. 더본코리아 브랜드 25개 중에서 투톱은 백다방과 홍콩 반점입니다. 이 두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의 62%를 차지해요.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백다방과 홍콩 반점 두 브랜드의 숫자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23개 브랜드 모두의 데이터가 망가져도 평균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홍콩 반점 볼게요. 2016년 평당 매출액이 1,682만 원에서 2023년 등록된 거는 2,00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평균을 내면 잘 나가는 홍콩 반점 하나가 망가진 브랜드 여러 개의 고통을 다 덮어버립니다. 더본코리아가 2023년 공정위에 자료를 등록한 세 브랜드를 보면 제순식당, 고투웍, 홍콩 분식이 있어요. 공정위 숫자를 보면 2023년 이들 브랜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잘 나가는 홍콩 반점의 가맹점 숫자가 282개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브랜드들을 모두 묶어서 더본코리아 전체 평균만 얘기하니까 상태가 안 좋은 중소 브랜드 여러 개의 고통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백종원 TV 영상 제목이 뭡니까? 연돈 폴카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돈은 사라지고 모든 브랜드 싹 다 묶어서 평당 매출액 평균만 떡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또 기자들은 백 대표 말 그대로 기사에 실어줍니다. 평균 평당 매출액은 올랐다더라.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와 연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평균을 내지 말고 브랜드 25개를 하나씩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브랜드별로 점주들의 눈물이 보이거든요. 자, 백다방도 한번 볼게요. 백다방은 너무 커서 통계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숫자가 2,785개인데 그중 백다방이 1,449개입니다. 사실 더본코리아는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와 좀 다르죠. 자, 보통 커피면 커피, 음식이면 음식 등 프랜차이즈 전문 분야가 있는데 더본코리아는 커피와 음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테이크아웃 커피와 음식 브랜드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같아도 상대적으로 커피가 평당 매출액이 더 높죠. 테이크아웃 커피는 홀과 주방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백다방까지 포함된 평균을 보면 더 이상 더본코리아 개별 브랜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백다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다방은 따로 떼어내서 메가커피랑 비교를 해야죠.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졸업생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학과가 지리학과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지리학과 졸업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사는 아버지가 자녀 대학 진학을 조언하는데 얘야 의대 가지 마라. 경영학과 돈 안 된다. 우리의 미래는 지리학과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백종원 대표가 던진 전체 평균 미끼를 물면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평균만 보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홍콩 반점과 연돈 폴카츠 데이터를 뒤섞어버리면 홍콩 반점이 훨씬 매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돈 폴카츠 점주들의 고통이 통계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백종원 씨가 지금 그런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백종원 대표가 생존과 평균이라는 함정을 이용해서 딱 오해하기 좋은 숫자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망한 점포들 다 빼버리고 생존자들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 브랜드를 싹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용 구조가 다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백다방에 1,449개 데이터까지 넣어가지고 칵테일을 만든 게 연돈 폴카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에요. 그걸 440만 명이 보고 기자들은 또 수십 개의 기사로 백 대표의 억울함을 널리 알려줍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 통계로 거짓말하는 걸까요? 자, 이제 홍콩 반점 일부 점주들이 왜 시위를 했는지 감이 오시죠? 우린 장사가 웬만큼 되니까 연돈 폴카츠 점주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건 더본코리아 본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돈 폴카츠 문제를 항의하고 싶다면 홍콩 반점 점주들은 본사에 대고 항의하는 게 맞지 어떻게 같은 을 입장인 연돈 폴카츠 점주들 비난하고 시위를 합니까? 만약 지금의 홍콩 반점 점주들이 SBS 골목 식당을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연돈 폴카츠를 선택했으면 지금 정가희바와 같이 시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 문제를 을들의 싸움으로 계속 전환하고 싶어 해요. 백종원 TV 영상 뒷부분에 연돈 폴카츠 점주들 인터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아무리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도
이건 정말 선을 심하게 넘은 겁니다. 자, 공정위 사이트에 보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브랜드가 무려 25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더본코리아가 50개 브랜드를 전개하다가 25개 문 닫고 25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망한 브랜드 25개와 가맹 계약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 대표는 MBC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연돈 8개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점주들은 신났다. 매출이 더 올랐다. 그러니까 화제가 되니까 와서 먹어보고 단골이 더 생겼다. 와, 이 말은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돈 볼같이 이미 문 닫은 점주들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면 싸우고 있는 점주들도 자기 믿고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는 신났다? 누구는 장사가 더 잘 된다? 을들끼리 싸움 붙이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할 짓입니까?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 영업이익률이 6.2%로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 대비 월등히 낮고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선한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본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일 브랜드로 신규 가맹점이 확 늘어나면 본사 수익성이 확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 개업할 때 한 번에 확 당길 수 있는 돈이 많거든요. 자, 그럼 본사의 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뭐냐 물었더니 신규 가맹점 획득을 위한 마케팅비와 브랜드 홍보비랍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고비, 홍보비 줄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 방송 뛰어다닌다. 백종원 브랜드는 홍보와 신규 가맹점 확보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 3년간 백다방 브랜드 하나만 매년 250개 전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본코리아 영업이익률이 6.2%로 아주 낮은 건 백 대표가 선한 경영자고 더본코리아가 착한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멀티 브랜드 문어발 전략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단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을 뿐이지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세요. 장사꾼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뭔가를 팔면서 먹고 삽니다. 우리 모두 장사꾼이에요. 2021년에 만든 신생 브랜드 연돈 폴카츠가 패점률이 그렇게 높은 건 더 이상 백종원 대표 화제성에 기댄 문어발 전략이 안 통한다는 징후입니다. 근데 백 대표는 MBC 방송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연돈 가맹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라면 맛이 끓이는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해도 83개 중에 50개 가까이 문을 닫았어요. 야, 이건 라면이 전혀 안 먹히는 시장에다가 라면을 팔아보시라고 가맹사업을 기획한 백종원 대표 문제가 아닐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내 라면은 맛있다. 나는 무오류다. 나는 프랜차이즈의 신이니까. 백 대표가 이런 오만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좋은 본사는 오래 장사할 수 있게 브랜드를 잘 이끌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백 대표는 광고비가 필요 없는 걸어다니는 프랜차이즈 광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 대표처럼 방송을 활용해서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하면서 망하는 브랜드도 많고 가맹점주도 힘들게 만들고 본사 영업이익률도 낮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내 라면은 맛있다. 계속 그만 반복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본코리아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장 후 주주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더본코리아를 그냥 둘까요? 백 대표 말처럼 프랜차이즈 영업이익은 무조건 점주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장 후 얼마나 쥐어짤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백다방이 매년 250개 내외 신규 출점하고 있어서 더본코리아 문제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나마 나은 환경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겨우 6.2%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 성장이 멈추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백 대표도 그걸 아니까 멀티 브랜드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파이프라인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 무리수다가 이 사단 벌어진 거 아닙니까? 상장하고 나면 아마 방향 전환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새 브랜드 막 만들겠죠? 그리고 방송 열심히 해서 가맹점 모을 겁니다. 그럼 제2, 제3의 연돈 볼카츠 사태가 또 벌어지겠죠. 더본코리아 상장은 76.7%의 지분을 가진 백종원 대주주에게는 경사입니다. 근데 가맹점주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상생이요? 자본시장 냉정합니다. 투자자는 더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직 이익만이 선이에요. 본사 영업이익률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다? 이건 상장 후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겁니다. 영업기간과 존속기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해당 언론사가 말해야 하는데 저에게도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언론이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두 가지 용어를 잘못 섞어 사용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업기간은 매장을 오픈한 시점부터 조사 기준 시점까지의 기간인데 매장 오픈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으로 혼동을 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론사가 잘못했죠. 근데 지금까지 몇 년간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존속기간, 영업기간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뒤섞어서 사용해온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용어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백종원 죽이려고 누가 만들어낸 거냐? 아닙니다. 2020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외식업종의 브랜드 평균 존속기간은 6년 5개월로 나타났다 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온 존속기간은 사실 영업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정위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 언론이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는 평균 6년 5개월 만에 문 닫는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볼게요. 한국 12만 외식업 생존기간 6년 5개월 커피점 단명. 2020년 뉴시스 기사도 볼게요. 정보공개서의 존속기간 명시, 공정위 가맹점 정보 제공 확대.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백 대표가 말하는 영업기간에 대해서 존속기간이라 쓰고 문 닫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취재기자들이 기사에 주로 쓰는 공정위 데이터건 통계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건 모든 자료의 컨셉은 하나입니다. 영업기간이에요. 이미 망했는데 그 사장님들 어떻게 찾아서 통계를 냅니까? 이건 본사만 알아요. 근데 자기 브랜드 몇 년하고 문 닫았는지 불리한 데이터는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백 대표 말처럼 기자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해서 백종원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에 대해 비교 기준은 동일하게 영업기간이다. 다만 공정위 보도자료부터 시작된 용어와 개념 혼선일 뿐이란 겁니다. 근데 이번 연돈 볼카치 사태가 존속기간, 영업기간, 개념 혼란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죠. 백 대표가 아무리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해도 연돈 볼카치 사태의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1년 시작해서 한때 83개에 달하던 연돈 볼카치 가맹점이 지금은 30여 개, 특수점포 빼면 단 21개 남았고 연돈 볼카치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1년 새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더본코리아 본사 영업 직원이 예상 매출액 월 3천만 원을 구두로 약속하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에게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백종원 TV 영상에서는 아예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아니 14분 해명 영상 중에서 시작부터 6분을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개념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서 언론에 백종원 죽이기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A를 물었는데 B를 답하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거 어디 많이 본 그런 수법 아닙니까? 정치계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자, 제가 언론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죠. 고치면 됩니다. 존속기간과 영업기간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싶으면 두 개념을 섞어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해가지고 정정받으면 됩니다. 이 혼란을 맨 처음 이야기한 공정위에 백 대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요. 백 대표가 하도 존속기간, 영업기간 이렇게 막 개념을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더본코리아가 전개한 50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평균 생존기간, 그러니까 문 닫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픈부터 폐점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장사하고 사라졌는지 브랜드별 데이터를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럼 더본코리아의 실력도 알 수 있고 백 대표의 억울함도 확실히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못 밝히실 겁니다. 단기간에 사라진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백종원 대표가 출연한 MBC 방송을 보고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왜 했냐면 트루마쇼라는 다큐를 만들 때 제 경험 때문이에요. 그때 TV에 나온 대박집 프랜차이즈에 자기 가족의 마지막 돈을 넣었다가 절망에 빠진 식당 사장님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당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피해자를 만든 방송이 SBS 해결 돈이 보인다입니다. 해결 돈이 보인다가 어떤 컨셉이냐? 곧 망할 것 같은 장사 안 되는 식당에 대박집 사장님이 찾아와요. 노하우와 레시피도 전수해주고 새 단장을 해서 재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손이 막 몰려와요. 망할 뻔한 사장님은 감사의 눈물 흘리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식당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해결 돈이 보인다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은 망할 뻔한 식당이 대박집으로 변신한 걸 봤잖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면서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마쇼 만들 때 SBS 해결 돈이 보인다에 나온 브랜드라고 배너를 달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식당들을 숱하게 만났어요. 근데 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한탕하고 튀었어요. 수준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를 방송이 띄워주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양산됩니다. 미디어의 특성이 뭡니까?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SBS가 프랜차이즈 업자들에게 협찬받고 좌판을 깔아줬더니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또 백 대표 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 책임이지. 프랜차이즈는 잘 알아보고 해야지. 아니, 방송이 사람을 혹하게 만든다니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해결 돈이 보인다 같은 방송을 보면 이건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성공할 것 같아요. 방송은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SBS 해결 돈이 보인다와 골목식당 차이가 뭘까요? 해결 돈이 보인다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돈을 내고 들어왔고 백종원 대표는 방송사가 높은 출연료까지 줘가면서 모셔왔다는 것만 달라요. SBS는 골목식당 출연 계약서에 방송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백 대표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조항 넣자고 하면 방송계 슈퍼갑인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거절했겠죠. 결국 SBS가 백 대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좌판을 깔아준 결과가 됐고요. 50개 가까운 연돈폴카츠 가맹점들이 단기간에 망한 비극에는 SBS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본 대박집은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누군가가 방송사의 협찬에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스타 백종원의 사업 욕망과 방송사의 시청률 욕망의 콜라보로 빚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진 마지막 돈을 넣을 때는 정말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정말 분통이 터진다. 이건 선량한 기업 죽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돈 폴카츠 논란은 백종원 죽이기, 더본코리아 죽이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비 소상공인 살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58만 명이에요. 프랜차이즈 가맹을 생각하는 분들은 백종원 대표 같은 유명 인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그렇게 전개하는 브랜드와 계약을 맺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백 대표는 백종원 TV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섬찟했던 게 저는 그나마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채널이라도 있지만 저희가 유튜브라도 없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냐. 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백종원 대표 같은 슈퍼스타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별다른 반론도 없이 원맨쇼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슈퍼스타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신이라 불리는 천하의 백종원이 629만 구독자 백종원 TV라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영상 올리면 언론사들이 수십 개 기사로 자기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슈퍼파워 백종원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 이미 문 닫은 연돈볼카츠 50개 폐업 점주들하고 문제 제기한 점주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약자가 누굽니까? 요즘 백종원 씨를 보면 상장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상장. 그러니까 뭔가 얼굴도 달라졌어요. 방송 많이 해서 빨리 가맹 좀 늘리고 높은 가치로 상장하려는 욕망이 얼굴에 그대로 보입니다. 아니 상장만 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상장 전에 차라리 이런 문제가 빨리 드러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백 대표가 주어진 건 어쩌면 다행입니다. 대충 덮고 높은 가치로 상장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입니다. 백종원 대표 신화는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제발 좀 연예인들 데리고 남의 회사 밥 해주러 다니지 마세요. 지금 백 대표 모습은 가족들은 방치하고 학대하면서 집 밖에서는 사람 좋다 소리 듣는 이상한 아버지 같아요. 백 대표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이겁니다. 국보찌개, 노년 왕돈가스, 누들 제이원, 도깨비 칼국수, 도두반점, 만수등심, 막기정 자미원, 백시 양생탕, 시베리안 치킨, 알파구이, 예산 소갈비, 제순식당, 최강집, 카레 왕플러스, 호인디 0410, 한국봉갈비, 행복분식, 죽채통닭, 홍마반점 0410, 절구미집, 마카오반점 0410, 해물떡찜 0410, 백스비빔밥, 대한국밥, 원키친. 다 기억도 안 나시죠? 백종원 대표가 포기하고 문 닫은 25개 브랜드입니다. 한 가맹점이 망하면 백 대표에게는 2785에서 마이너스 1로 보고될 겁니다. 근데 그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지막 돈 1억 정도 넣어가지고 애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자. 초보자가 프랜차이즈 문 들이는 심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5개 망한 브랜드 리스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피눈물이 강처럼 흐르는구나. 백종원 대표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물론 안 하겠죠. 워낙 바쁜 슈퍼스타니까.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 신이고 저는 이 분야 비전문가니까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관점이 틀렸다면 반박해 주십시오. 백종원 대표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